안녕하세요, 예손입니다. 오늘이 5월 27일입니다.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영상을 보실 때쯤 되면은 아마 제가 해외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. 지금 이게 여러분들 이제 제 영상을 계속 보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. 이게 모과나무 제가 만들어가고 있는 나무입니다. 굉장히 이제 무성이 자랐습니다. 오늘은 이제 제가 이거를 2md나 정도나 남겨놓고 모두 다 전정을 한 후에 이제 어떠한 작업을 하는가, 제가 잎따기를 할까, 잎 오리기를 할까, 는 전정한 후에 그렇게 작업을 할 거예요. 그런데 이제 이 많은 분들이 항상 여쭤보신 분들이 계셔요. 왜 그 나무들 왜 잎따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, 또 잎 오리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, 이렇게 많이 이제 의문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.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요. 이 나무들을요 이렇게 무성하게 키우잖아요. 그러면은 이 분재라는 거는 이 자연을 대자연 속에 있는 거를 이 화분 속에 넣어서 응축을 시켜서 그거를 보고 즐기는 것인데, 이렇게 이제 이런 세력이 강한 순들을 남겼을 때는요, 저 안쪽에 있는 그러한 그 눈들이 다 고사하게 됩니다. 지금 이 모과나무와 또 이 황피소사나무 두 개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릴게요. 이 황피소사나무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아마도 많이 또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. 근데 이거는 다 잎을 따버렸어요. 그런데 잔가지가 이렇게 많은데도 또 잎을 땄습니다. 이 나무들 잎 따기 하는 그런 이유가 있어요. 왜 내가 이 나무를 잎을 땄느냐, 물론 잔가지를 받기 위해서 잎을 따는 것도 있지만, 아까 지금 아까 잠시 앞전에 봤던 그런 모과나무 같이요, 잎이 너무 무성하잖아요. 그러면은 저 안쪽에 있는 가지들이 다 말라버리거든요. 그래서 이게 잎따기 하는 이유가 또 저 안쪽에 있는 가지들 그 사이사이에 햇빛이 골고루 들어가면서 서로 균일하게 크라는 그런 이유도 있는 것이고, 또 나무가 세력이 또 너무 좋아서 세력을 조정하기 위해서 또 잎을 따는 이유도 있고,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. 그리고 또 한 가지, 여름철에 이렇게 지금철에 나무 전정을 하려면은요, 잎이 가리워져서 이거 어떤 걸 전정해야 될지를 몰라요. 그래서 그런 수영을 만들어가기 위해 전정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잎따기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. 여러분들 분명히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은, 이렇게 잎따기 한 나무에는 절대로 거름을 올려서는 안 돼요. 있는 거름을 다 내려줘야 된다는 얘기예요. 왜 거름을 내려줘야 되느냐? 이 나무가 한 몇백 배의 잎이 증산작용을 하면서 거름을 먹고 있었는데 다 잎을 따버렸어요. 그러면 이 나무는요 증상작용을 하지 못합니다. 그러니까 거름을 다 내려주고, 또 나무 잎따기 했으니까 바로 이 솔루션이나 그런 스트레스 해소제를 충분히 흡수를 해줘서 나무가 충분히 안정될 수 있도록 해주고, 또 물도 너무 자주 주지 않고 이렇게 관리해야 돼요. 지금 제가 이 모과나무는 제가 다 2마디 정도를 남겨놓고 전정을 한 후에 이 어떻게 되는 상태를 보아가면서 잎을 따리던, 아니 잎을 따던, 잎을 오리던, 그런 두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제가 여러분한테 굉장히 그런 그 팁을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. 자, 이렇게 보아서 제가 막 전정을 하다 보면은요, 내가 도장시키 9킬까지는 잘리질 않아야 되거든요. 근데 이 가지를 자르지 말아야 돼, 이 줄기는. 그러면은 이게 막 작업하다 보면 모르고 깜빡하고 잘라버릴 때가 있거든요. 그럴 때는 그걸 예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시를 미리 해놔요. 이건 자르지 않아야 할 줄기거든요.
또 하나 더. 또, 이렇게 와서 얘도 안 잘라야 돼. 이렇게 표시를 해놔야죠. 아무리 처음에 마음속으로 야 저거 내가 가지 자르면 안 된다 해놓고도 막상 가위 가지고 작업을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자를 때가 많거든요. 그래서 미리 이렇게 표시를 해 두고 작업을 합니다. 이제 일단은 약간 3마디 정도나 놓고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수영을 잡아서 전장한 후에 이렇게 전정을 다 해놓잖아요. 그러면은 이제 나무가 어느 정도 형틀이 보이거든요. 지금같이 너무 무성했을 때는요, 나무가 어떻게 생긴 형태를 보이지가 않아요. 그러니까 일단은 뭐 3마디가 됐든 4마디가 됐든 대충, 자 방금 막 자르다가 모르고 잘라야겠거든요. 근데 이게 딱 표시되어 있잖아요. 안 자른다고 건너뛰게 된다고 이렇게, 그죠? 이렇게 반드시 표시가 해놔야지. 이게 표시가 안 되면은 그냥 저도 막 어떨 때는 그냥 무의식중에 잘라버린다고요. 나 이건 안 자를 거예요. 지금 굉장히 무성한 것들을 어느 정도 뭐 3마디나 4마디 대충 이제 잘라줘요. 이렇게. 왜 대충 길게 잘라놓느냐, 이 전정을 하다 보면은 꼭 2마디 뿐이 아니라 조금 더 굵혀야 할 가지들은 좀 길게 남겨놔야 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예비로 한번 자르고 그러고 난 후에 또 다시 한번 이 전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어느 정도 이렇게 윤곽선이 나오죠? 그죠? 또 나무가 어느 정도 보인다는 얘기죠. 이렇게. 이것은 굵혀야 할 가지냐 아니냐 잘라도 되는 거야 이건. 아, 제가 방금도요, 아까 잎이 무성했을 때는 얘를 자르지 말았어야 됐거든요. 이거를 깜빡 잘랐어요. 다행히 얘는 안 잘랐습니다. 제가 끈으로 묶어놓은 이유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. 아무리 분재 고수라 하더라도요, 막 가위 들고 자르다 보면 자기 자신도 모르게 잘라버리거든요. 왜 이 줄기들 3개를 안 자르느냐 하면은, 제 영상에 자주 이제 그 댓글로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. 이 밑둥을 굵게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, 하부를 분장을 굵게 하려면 물론 여러 가지 방법도 있지만 제일 쉬운 방법이요, 이 아이를 도장시키는 거예요. 도장시키면서 이 끝에 이 세력 여기를 죽여주는 거예요. 끝에 세력을 죽여줘서 얘가 물관이요, 충분히 영양분을 이 줄기를 이용해서 끌어올리게끔 해줘야 이 굵은이 굵어지거든요. 안 그러고요, 해마다 이걸 잘라내잖아요. 그럼 많이 굵어지지 않습니다. 또 위에 이런 순들 있죠. 자, 이런 것들을 잘라내는 이유가 있습니다. 이런 걸 잘라내는 이유는, 모든 나무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정화구세성이 강하다 그러잖아요. 얘네들의 성격을 살려 놓으면은요, 하부 위에 힘을 잃게 됩니다. 그럼 어떻게 되느냐, 하부 위에 힘이 없으면은요 곧 굵어지지가 않아요. 그러니까 꼭 이게 도장을 시킬 때는 상부에 있는 이런 눈들을 다 집어줘서 이 외담을 쭉 올라가게끔 해서 이 아이가 물관을 충분히, 영양분을 충분히 빨아들여야 여기 이 하부가 굵어지거든요. 하여튼 제가 일단은 전부 다 뭐 2마디 넘겨놓고 잘렸고, 또 꼭 이렇게 끈을 묶어놓고 하시면은요 여러분들이 훨씬 더 편할 겁니다. 자, 그러면은 또 이제 약한 내가 2마디 정도만, 이제 속이 어느 정도 보였잖아요. 보였으니까 상황을 봐가면서 어떤 게 2마디 정도 남겨놓고 자르느냐 이런 거, 그죠? 자, 또 때로는 1마디 그렇게 자를 겁니다. 자, 이것도 중요한 선이 놔뒀고, 이거는 하부 필요 없고 이렇게. 자, 지금도 이런 눈들 보면은 1마디 2마디, 그죠? 왜 2마디라고 자꾸 강조를 하느냐 하면은, 물론 많이 남겨도 뭐 되겠죠. 자, 봅시다. 여기에 마디 절반과 여기에 첫 번째, 두 번째 마디 절반까지는 이게 짧게 나오거든요. 그런데 그 이후에 세 번째, 네 번째, 다섯 번째 나오면요, 마디라 그래서 절반이 굉장히 길어져요. 그렇게 되면 보기 흉하거든요.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, 또 때로는 세 번째까지 쓰거든요. 그때 이제 녹지거리를 해야 되겠죠. 자, 이거 저는 이제 뭐 2마디만 쓸 거예요. 자, 이렇게. 그죠?
근데 방금 제가 지금도 방금 자르지 말아야 할 가지를 잘라버렸잖아요. 얘가 굉장히 이 끈으로 묶은 가지는 안 자른다. 근데 제가 지금 여기 이 아이로 도장을 시켜서 써야 되기 때문에 일단 잘랐거든요. 지금 이 줄기를 굵히기 위해서 제가 이거 도장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. 그런데 다행히 이거는 좀 덜 굵어져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잘라도 되지만, 자,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주간이거든요. 주간은 절대로 좀 굵혀줘야 됩니다. 물론 이거를 다 잎을 오려고 난 후에 보면은 이 주간의 굵기가 어느 정도 굵기인가 답이 나올 거예요. 이게 조금 더 그 우측으로 좀 그 수간부가 기울여져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거는 임시로 또 더 굵어지면은 이게 수정하기가 힘들거든요. 약간이라도 조금 수정을 할 수 있을 때, 얘는 이제 제가 도장을 계속 시켜야 되니까, 조금, 자, 자, 이렇게 수정했습니다. 제가 이거를 잎따기하고 이 모과나무는 다른 잡목도가 달리요, 잎을 손으로 이렇게 당겨서 할 때에 잘못하면은 여기에 기부에 심어져 있는 그러한 그 순까지 다 뽑혀버리기 때문에 일일이 전부 다 가위로 약 한 그 2시간 이상을 저희 집사람하고요 2시간 동안을 다 잎자루를 이렇게 땄습니다. 그러면 이제 또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이 나무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필히 항상 저는 이걸 달고 살아요. 솔루션을 자 충분히 여수해 두고, 자 지금부터 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릴 거예요. 이 모과나무나 다른 잡목들 이렇게 잎따기를 했다든가 잎오리기를 했다든가 했을 때 많은 분들이요, 잎따기를 할 때에는 이 장가지를 받기 위해서 한다 그러잖아요. 예, 맞습니다. 그런데 저는 지금 모든 거 2마디 이상을 남기질 않았습니다. 2마디 이상을 남기게 되면은요, 나무가 끝에서만 눈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런 거 잎따기를 할 때에는, 잎따기 하고 나서는 이 2마디 정도, 많이 남겼을 땐 3마디까지도 남길 수가 있는데, 왜 2마디만 남기라니면, 자, 여기에도 잎자루에 있고 여기도 잎자루가 또 있으면은요, 여기에는 양 2군데서는 안 나오고 끝에서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욕심은 제가 버리고 항상 2마디 놓고 잘렸고, 지금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. 좀 있으면 7월이잖아요. 그러면 이렇게 잎따기라면은 새 잎들이 막 나오거든요. 그러면 이제 조금 있으면 분명히 그 진딧물이 많이 생깁니다. 그러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요, 이 코니도나 진딧물 그 방지, 이 토양 살충제의 그런 거를 바닥에다 살짝 좀 뿌려줘요. 이렇게 해서 이 나무가 토양 살충제, 이 코니도 성분을 먹게 되면은요, 이 새 잎이 나와도 진딧물이 좀 굉장히 좀 꺼려하는 거 있기 때문에 분명히 토양 살충제를 이렇게 한 번씩 뿌려주시고, 또 솔루션을 일주일에 2번 정도, 한 3회 정도나 해주신 후에 또 이제 HB101을 자꾸 이제 엽수를 해주면은요, 이 모든 지금 가지가 지금 가지보다 2배로 또 늘어나요. 올해 또 이렇게 해놓고 제가 또 8월 달에 잎을 한번 더 딸 수도 있겠지만은, 이 나무 이제 더 이상 욕심은 제가 버리려고 합니다. 이 나무도 이제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계속적으로 영상을 업로드를 해드리겠지만, 이 줄기를 더 굵히고, 이 아이도 굵히고, 이 아이는요, 이걸 자르기 위한 희생지입니다. 그죠? 얘가 어느 정도 상처를 아물린 후에
이 앞전 영상에는 이게 여기가 두꺼운 게 이만큼 올라와 있었거든요. 그래서 제가 이걸 잘랐어요. 그래서 여기가 상처 치료가 어느 정도 된 후에 내년에 얘는 이제 이렇게 해서 딱 제거를 할 거예요. 이렇게. 자, 제가 이 나무도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하지 않도록 수시로 제가 영상을 업로드 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그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 놓으셔서 제 나무의 그런 변화 과정들도 같이 보시면은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자, 감사합니다. 예순이었습니다.